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 시간 달리기 사무실 앞 풍경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유치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도 병원년 1월달을 보낸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을 3장을 넘겼습니다. 3월달입니다. (2026년) 새우 병원년 벽두가 그제 같은데 참 벌써 12장의 달력을 쫙 피고 아마 석 장을 넘겼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날이 2월 17일이 설날이었죠. 2월달도 14, 15, 16, 17, 18일 연휴를 지나고 나니 금방 또 3월이 왔습니다. 3월은 3일째도 있어서 3월 1일까지 임시공휴일이었죠. 임시공휴일 지나고 어제는 정월 대보름 날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설날은 1월 1일 새해락합니다. 설날로부터 15일 후가 정월 대보름이죠. 새해의 첫 번째 큰 보름달이 뜨는 날, 정월 대보름. 어제 전국적으로 달집 태우기, 소음 빌기 많은 행사가 있었죠. 자, 그리고 내일이면은 경칩입니다. 우수 경칩이면 대동강물도 풀린다 하고 이제 완연한 이제 봄의 세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 밑에 가로수에도 보면은 이제 물이 올라와서 파릇하게 보일 듯 말 듯 하고 있죠. 아마 이 가로수가 이달 중순이 지나면 아마 새파랗게 잎을 내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15일이 지나면은 춘분입니다. 춘분. 완연한 봄이죠. 자, 춘분이 지나면은 우리 남녘에서부터 벚꽃 소식이 아마 전해질 겁니다.
오늘 대구 날씨가 굉장히 맑습니다. 이제 따뜻한 기온이 안쪽에서 날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자, 옛날 농사 지을 때 24절기로 해갖고 농사를 지었죠. 24절기를 누가 지은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 어떻게 이 24절기를 지었는지.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시험에 많이 나왔죠. 24절기 해갖고. 사회 선생님이 서울대에 나와서 첫 부임 발령 받아갖고 우리 시골 학교에 왔는데, 봄 되면 나오는 시험이 24절기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회 선생님 하는 말 24절기를 외워놓으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평생 써먹을 수 있다. 한 학생이 이래 얘기했습니다. 24절기는 농사 짓는 사람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절기 따라서 내가 하는 사업도 맞춰나가고 24절기를 알아놓으면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게 여기에 속한다. 우리가 달달달 외웠습니다. 며칠 후면은 춘분입니다. 춘분은 낮 길이가 길어지는 시기를 이제 춘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춘분 다음에 12월 후가 청명입니다. 청명은 이제 4월 5일인데 청명한 날씨, 청명, 그야말로 이제 봄 농사를 시작하는, 봄 농사 준비하는 때를 청명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해갖고 이 24절기가 농사에 가는 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청명 다음에 또 15일 후는 고구죠. 고구는 이제 4월, 다음 달 4월 20일쯤이 이제 고구입니다. 그때는 곡식, 비우자, 농사 짓는 비가 많이 내릴 때를 이제 고구라고 하죠. 이제 봄에 보면 우리가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은 이 4월달 되면은 일주일에 몇 번씩 비가 내립니다. 이게 농사 짓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봄 농사 짓는 비가 내리는 고구를 지나서 15일 보면은 또 여름을 시작하는 입하가 있어요. 입하 5월 5일이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이때쯤이면 날씨가 덥습니다. 그래서 놀러 가기도 좋죠. 그래서 입하 여름하자 해갖고 들립 여름하 해가 이제 여름이 들어온다 그런 날이죠. 입하 24절기 중에. 그 다음에 입하 다음에는 소만입니다. 소만. 오늘 이제 15일 후 5월 21일 소만 때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죠. 본격적인 농사. 그때는 뭐 밭도 깔고 논에 물 대고 논 저거 모든 뭐 이제 봄 농사 준비하는 그런 시작을 이제 소만이라고 정의하죠. 그리고 이제 6월 6일 그때는 논에 씨 뿌리고 그런 날입니다. 망종날은 6월 6일이죠. (6월 6일이면) 옛날에는 감자도 심고, 물론 그 전에 심는 데도 있지만은 보통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에 남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국 전체, 대한민국 전체 저 북한까지 옛날에 고려 조선시대 그때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우리 남쪽은 이때는 벌써 아마 씨를 심고 감자 다 심고 하지만은 저 북쪽 개마고원 쪽에는 이 망종이 지나야지만 곡식을 씨를 뿌립니다. 안 그러면 거기는 4월달 5월달에도 갑자기 추워서 눈이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하로 떨어진 날씨이기 때문에 괜히 일찍 씨를 뿌려가 곡식이 얼어갖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6월 5일 날은 대한민국 전체 이제 곡식 씨 뿌리는 날이라 이렇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망종이 지나면 이제 하지죠. 하지는 우리가 1년 중에 낮이 제일 긴 날을 하지라 합니다. 낮이 제일 짧은 날을 동지라 하죠. 동지석달. 하지는 6월 1년 우리가 달력 12달 중 6월 반, 6월 중진, 6월 20일에서 21일 요때가 하지입니다. 우리가 1년 달력을 탁 놓고 봤을 때 6개월이 반이잖아요. 그죠? 반이면은 6월 달에도 6월 중순 15일에서 20일 몇 대가 하지가 오는 날입니다. 하지가 지나면은 1년 중 낮이 이제 가장 긴 하지가 지나면 이제 이때부터 낮이 점점 줄어들겠죠. 하지 다음에 소설입니다. 소설은 7월 7일 7월 7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그런 여름의 시작입니다. 7월 7일은 요즘의 여름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5월부터 여름입니다. 뭐 봄 벌떡 지나가고 여름이 요즘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온난화 현상으로. 옛날에는 여름의 시작이 이제 소서입니다. 7월 7일. 그 다음에 소서가 지나면 이제 대서죠. 대서. 큰 대자. 대서는 우리나라 24절기 중에서 가장 더운 날을 이제 대서라 하죠. 7월 중순 7월 20일쯤에서 23, 4 이때가 됐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직장이나 사업체나 업체나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이때부터 휴가를 많이 가죠. 더운 날이니까 여름 휴가 시작된 때라고 보면 됩니다. 대서가 가장 더운 날 대서
7월 중순에서 8월 초. 예. 대해서가 지나고 10월 후면은 입추가 옵니다. 입추. 이때는 이제 8월 초죠. 8월 10일, 7일부터 10일 이 사이가 입추인데 큰 더위가 가고 이제 약간 선선한 날씨가 오는 입추입니다. 가을의 시작이죠. 입추. 들립, 가을 추차 해갖고 입추. 가을이 시작되는 거죠. 입추가 지나면 처서죠. 처서. 그때는 입추가 지나고 또 15일 후면 8월 23일, 4일경 됩니다. 이때는 이제 처서 때는 입추 지나가 처서면은 일기오차가 이제 심해집니다. 그 덥던 반팔 입고 다니던 그거 지나서 이제는 조속으로 이제 일교차가 커갖고 쌀쌀합니다. 처서가 지나면은 백로입니다. 이때는 이제 9월 초승 백로 이슬로자 이슬을 내린다 게다 백로라고 합니다. 이때는 9월 7이죠. 보통 9월 7일 되면 이제 가을거지를 시작하죠. 우리가 자 백로가 지나서 15일 후면은 추분입니다. 춘분이 있고 추분이 있습니다. 춘분은 봄춘자가 봄에가 춘분이고 추분은 가을 추 해갖고 가을 추분 이렇게 하죠. 이제 추분에는 밤이 이제 길어지는 겁니다. 여름 내내 낮이 길었다가 이제 추분이 되면은 밤이 이제 깊어지는 그때를 9월 중순 이후 9월 말중을 추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추분 지나가 15일이 또 지나면 한로입니다. 한로. 이슬로자 해갖고 찬이슬이 맺히는 그 달을 이제 한로라고 하죠. 이때가 10월 8일쯤입니다. 보통 이 10월 8일 한로 지나서 이제 한로 전에 사과 따는 것도 있고 한로 찬이슬을 맞고 이제 사과 따는 게 있습니다. 부산은 약간 찬이슬을 맞아야지만 맛있거든요. 그때 10월 8일 후부터 이제 사과, 부사를 따는 시기죠. 그때 이제 찬이슬이 이제 맺히는 시기를 한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8일 지나서 또 15일 후면은 10월 말쯤 되죠. 23일. 이 상강입니다. 상강. 이때는 이제 서리상자 해갖고 서리가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서리가 내리면은 곡식이고 과일이고 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온난화 때문에 10월 23일 지나도 서리가 잘 안 내립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때는 당연히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상강이 지나면 입동입니다. 입동. 이제 11월 달으로 접어들죠. 11월 초, 11월 7일 입동, 들립, 겨울 동자 해갖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죠. 자, 겨울이 시작되고 15일 후면은 소설입니다. 소설. 자, 소설은 이제 얼음이 얼기 시작하죠. 이때부터는 11월 22일. 지금은 11월 달에 얼음이 잘 안 납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12월이 되지 모르는데, 그러나 저 한반도 북쪽에는 이때 되면 얼음이 얼기 시작합니다. 실례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6.25 전쟁이. 자, 유엔군이 한국에 도와주러 오는데 6개월이면 끝난다 했답니다. 6개월이면은. 그래서 저 남쪽 지방 에티오피아 여기 군인들 올 때 3개월치 식량을 갖고 왔답니다. 3개월 안에 끝난다고. 근데 막상 우리가 북진해 갖고 저 개마고원 중량 그 백두산 근처까지 가니까 그때는 어마어마한 추위가 올라가고 아마 굉장히 힘들었다 해요. 우리 이남과 이북은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소설이 지나면 이제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5일 후 이제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들면 대설이 옵니다. 대설은 말 그대로 큰데 눈설자 큰 눈이 내린다 해가 대설입니다. 12월 7일 전후로 이제 큰 눈이 오죠. 자, 그리고 12월 7일 지나서 15일이면 동지입니다. 동지. 1년 내내 우리나라에서 밤이 제일 길 때를 동지를 갑니다. 동지 섣달 긴긴 밤은 이런 노래 있죠. 모종의 세월. 모종의 세월 노래에 보면은 동지 섣달 긴긴 밤은 부모님 생각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24절기 중에 밤이 제일 긴 달을 동지라 한다. 이때가 12월 22일 그때쯤입니다. 자, 동지가 지나면 이제 소환이 오죠. 소환. 1월달이죠. 1월 초. 이때가 겨울 중 가장 추운 시기죠. 소환이. 1월 초 지나면 또 1월 중순 가면은 1월 20일쯤이면 소환 대한입니다. 대한. 이제 대한은 겨울 추의 절정기죠. 소환 대한. 대한이 소환의 집에 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는 이런 말도 있잖아, 그죠? 소환 대한 겨울 추의 절정기 1월 20일입니다. 이제 1월 20일이 지나면은 지난달 2월 초 입춘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원래 입춘에는 눈도 많이 왔습니다. 입춘. 자, 입춘이 지나면 이제 우수죠. 2월 중순 우수. 그 다음에 우수가 지나면 경칩입니다. 경칩은 설 지나고 3일절 지난 오늘 3월 4일이니까 3월 5일 내일이 경칩입니다. 경칩이면 우수경칩이면 대동강물도 얼었던 대동강물도 이제 풀리고 그 다음에 깨구리가 깍꿍 하고 이제 뛰어온다 하죠. 겨울잠에서 깨어난다 하죠. 자, 경칩이 지나서 비가 오면 깨구리들이 깨굴 막 하죠. 옛날에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은 깨구리 함부로 못 잤습니다. 그게 자연보호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는 깨구리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많을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비가 오면은 봄에 비가 오면 개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개구리가. 그만큼 농사를 많이 지니까 개구리들이 산란할 장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시골에 가면은 그 논밭을 많이 묵힙니다. 농사 질 사람이 없어요. 저희도 선산에 옛날에는
제 선산할 그 풀을 베주고 그 밭을 일가 못 드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식들이 안 한다 이래가 이제 매년 우리가 선산을 피러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참 이 자연 보호하지 말라 해도 자연이 보호됐던 거였고, 개구리도 그만큼 옛날에 다락논이지만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개구리들이 산란도 많이 하고 서식처가 아주 많았죠. 근데 이제는 그런 서식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개구리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렸을 때 설날 전후로 모여서 동네 친구들하고 겨울가에 가가 개구리 반도로 개구리 잡고 먹고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 찾게 하죠. 자연보호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농자는 천하지 대보리라 이래갖고 24절기가 농사를 위한 이런 절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옛날 참 대단하고 똑똑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는 적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참 몽고 침입에 있었던 8만 대장경, 날이 8만 대장경이죠. 그때 일일이 손으로 깎아서 8만 대장경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몽고 침입, 물력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겠다고 했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참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종교의 힘이라는 게 내가 봤어요. 팔만 장의 대장경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파야 됩니까? 지금은 뭐 목재소 가면은 다 결단을 내면 반듯하게 금방금방 할 수 있지만 옛날에 사람 손으로 그 나무를 깎아야 됩니다. 깎아야 됩니다. 깎고 따듬어서 그것도 글씨를 넣어야 되는데 대단한 겁니다. 이건. 24절기도 참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신기합니다. 참 신기해요. 다 절기에 맞게끔 비도 내리고 꽃도 피고 눈도 내리고 얼음도 울고 서리도 내리고 참 대단하잖아요. 날씨도 덥고 춥고 밤이 길었다 짧았다 이거를 옛날 선조들은 이걸 다 기록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24절기 시험을 꼭 나왔습니다. 자, 사지선다인 해갖고 춘분 청명 고담에 가로 해갖고 고구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그 안에 써넣어야 돼요. 그래 이걸 달달 외울 수밖에 없었어. 그래 오늘 간단하게 우리나라 24절기 대해서 시간 달리기 하면서 24절기를 외워봅니다. 24절기 우리가 외울 때 첫 번째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감,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입춘, 후수, 경칩 이렇게 24절입니다. 자, 내일이 경칩입니다. 경칩
모두 얘기했다시피 내동강물도 풀리고 개구리가 겨울잠을 완전히 깨는 경칩입니다. 이제 우리 산타 유치님들도 경칩을 지나면은 기지를 착 펴고 2026년 병문년 연초에 생각했던 모든 바 이제 12달 달력을 이제 석장째 넘기는 경칩 앞두고 뜻하신 바대로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타가 시간 달리기를 하면서 이 집 사직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잠시 업무 좀 보고 또 다른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선타야 시간 달리기 오늘 사무실 앞 풍경 대구 동에서 설을 가로지르는 달국벌대로 자, 많게는 12차선도 있고 10차선 평균 10차선이죠 10차선 대도로입니다. 이걸 대구 옛 지명 달국벌 대로로 가죠. 사무실 앞 풍경으로 시간 달리기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은 경칩입니다. 참 우리 옛날 선조들이 24절기를 참 이 기후와 온도에 맞게끔 참 대단하게 잘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적인 일기예보가 있지만 옛날에는 일기예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살아가면서 이 만든 게 24절기죠. 이제 24절기는 음력으로 이제 하는 거고 양력과는 이제 미세한 차이가 있죠. 양력과 음력은 이제 우리가 24절기를 보면은 우리 세시 풍속 그리고 계절 변화 이런 걸 읽는 중요한 기준으로 이제 활용되었죠. 그 24절기 유래와 과학적 원리 24절기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쓰던 음력 달력 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태양의 움직임을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든 우리 농경사의 필수품이에요. 지금 일기예보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품이잖아요, 그죠? 일기예보를 보고 놀러 가는 것도 정하고 외출하는 것도 정하고 우산을 들고 나갈 것이냐 겨울 되면은 방한복을 입고 나갈 것이냐 내복을 한 벌 더 입고 나갈 것이냐 이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예보라는 게 없었잖아요. 이걸 우리 지금에 보면은 태양에는 이제 길이 있습니다. 태양이 둥글잖아요. 지구에 이제 자전에 태양이 돌아가는데 그걸 이제 항도라고 하죠. 항도를 따라서 태양이 정확하게 15도씩 이제 더 나눕니다. 항도를. 이 항도를 이제 360도를 24개를 이제 정밀하게 쪼개서 나눈 게 24절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일기예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계절 변화에 굉장히 민감했죠. 그래서 24절기가 실제 기후와 아주 가깝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옛날엔 농경사에서는 이 날씨, 기후 이게 완전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생명. 살아가는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 24절기를 기준으로 씨도 뿌리고 추수할 시기를 정했던 기준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제
24절기 우리가 15일 지나면은 절기가 변하는데 단순한 날짜가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살아갔던 생존의 지혜가 담긴 지구로 말하면 데이터죠. 24절기가. 그래서 춘번에는 낮이 길어지는 시기고 청명에는 봄 농사를 준비해야 되고 봄 농사 준비하면은 비가 많이 와야 밭도 갈고 논도 갈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천명을 지난 15일 사흘 중순쯤에는 오고락해야 가까운 농사 비가 내린다 이런 예측을 했던 겁니다. 예측. 그 다음에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시기는 여러분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이때는 밤낮으로 따뜻했죠. 그리고 소마는 본격적인 이제 농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밭도 갈고 박기량도 갈고 이렇게 다 해갖고 망종 때는 곡식은 완전히 이제 씨를 다 뿌리는 시기입니다. 감자도 심고 뭐 고구마도 심고 이보다 먼저 심으면은 서리가 내고 하면은 한 해 농사를 거들기 때문에 아주 이걸 참 잘 만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하지는 1년 중에 낮이 제일 긴 날을 하지로 삼죠. 그 다음에 이제 소서, 작은 더위. 작은 더위를 해가지고 소설에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서, 여름 중에서도 가장 더운 날을 대서로 정한 거죠. 그 대서가 지나면 이제 여름이 지나면 입추죠. 입추. 가을이 시작하고 가을이 시작하면은 일교차가 이제 달라지는 처서가 오죠. 처서가 오면 이제 이슬이라는 백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백로가 지나면 추분, 가을 추자, 밤이 길어지는 이제 추분을 있고 그 다음에 한로락 해갖고 이슬 놓자 이슬이 맺히죠. 자, 이슬이 맺히면은 들녘에 곡식들이 있고 과일들이 익습니다. 한로 상강, 한로 지나서 15로 상강인데 이때 이제 서리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죠. 보통 한로 상강 이전에 추석이라는 게 있죠. 1년 내 농사 지어갖고 조상님들한테 예를 올리는 그런 추석이 있습니다. 이 한로와 상강이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한로 상강 다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어른들한테 1년 농사에 대한 고마움을 절하고 조상들에게 예를 올리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입동 겨울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가을 추수를 다 끝나면 이제 겨울이 들어서기 시작하죠. 이때를 이제 11월 7일쯤 11월 초를 정해가 이때는 이제 가을 추수를 다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소설, 대설. 소설 때는 이제 얼음이 얼기 시작하고 대설 때는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대설 지나면 동지잖아요. 동지스달, 동지 팥죽 끓여 먹고 이런 날 동지스달 1년 중 밤이 제일 길 때. 그 다음에 소한대한, 소한
연중 가장 추운 때를 이제 소환이라고 하죠. 대안은 이제 겨울의 절정기죠. 소환 대안이 지나면 이제 입춘이 옵니다. 입춘. 이제 봄에 들어섰다. 긴긴 밤, 긴긴 추, 엄청 추운 날씨가 입춘으로서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 다음에 우수, 2월 중순 되면 비가 내리고 이제 가지에 물이 오르고 우수 지난 이제 3월 내일이면 경칩입니다. 자, 우리 24절기 때 한반도 또 아시아 동북아시아에는 경칩이면은 겨우 내내 잠자는 겨울이도 이제 입을 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이 선조들이 참 계절 변화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물론 양력달과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은 엄청난 날짜를 세는 걸 알았어요. 이제 태양이 1월달에 어디로 뜨고 2월달에는 어디로 뜨고 3월달에는 뜨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태양이 뜨는 게 다 다릅니다. 이 10월 간격으로. 이 태양의 황도를 이제 360도로 이제 24개로 정밀하게 쪼개는 게 24절기입니다. 옛날 사람들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참 대단하죠. 하기야 농경사에서는 언제 눈이 내리고 언제 비가 내리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추수를 해야 되고, 이 생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 지금은 일기예보 데이터가 있지만 옛날에는 24절기는 이 데이터를 기준해 갖고 이제 농경사회가 이제 발달됐다고 보는 거죠. 하여튼 우리 선조들은 대단합니다. 한 번씩 이런 24절기 보면은 저 역시도 놀랍니다. 정말 이 계절 변화에 참 정말 24절기 데이터가 거의 정확합니다. 아무리 지구 온난화가 와도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이 24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면 아주 유익하겠죠. 자, 내일은 겨울이가 입을 벌리는 경칩입니다. 경칩, 대동강물, 저 북한에 개마관부터 두만강, 압록강, 골짜기, 여름도로 꽃운동 나오면 경칩입니다. 자, 경칩이 지나면 충분히 10월 후면 충분히 다 나오겠죠. 항상 우리가 봄을 기다립니다. 겨울이 가면은 봄을 기다리고, 봄이 가면 여름을 기다리고, 여름이 가면 가을을 기다리고, 가을이 가면 겨울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죠. 자,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밝아오고, 어둠이 깊을수록 날이 밝아오고, 추우면 추울수록 따뜻해집니다. 우리 산타 유치님들도 길고 긴 터널은 있지만 언젠가는 환한 밝은 세상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산타야 시간 달리기 우리 사무실 앞 풍경 달굿벌대로 풍경을 보면서 또 내일은 경칩입니다. 2026년 병원년 새벽두 1월 1일이 지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 3장을 넘겼습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갑니다. 우리 산타의 유치님들 연초에 세워놨던 모든 계획 일들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산타야 시간 달리기는 오늘 이 달굿벌 사무실 앞 풍경을 배경으로 시간 달리기를 마칩니다. 우리 산타 유치님들 끝까지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